안녕하세요. 베리어 리얼터 김민입니다. 2024년 4월 2일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음, 지난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팔렸던 집들과 리스팅 새로 나온 그 데이터들 잠시 보고, 그다음에 미국 그 연방준비위원회 지금 대차 대조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 거 있어서 그 관해서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그 리스팅이 좀 작아지는, 그 제가 그 새로 나온 브로커 투어 시트를 보면서 좀 리스팅이 작아졌는데, 보시면 좀 줄었죠. 위클리 액티비티 리스팅이. 그 이유는 뉴 리스팅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 지난주에 제가 그 새로 나온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쿠퍼티노랑 그 몇 개 지역에서 산타클라라도 마찬가지고 리스팅이 줄고 있는 거 보여드렸죠. 아마 뭐 봄방학 때문에 좀 줄지 않았냐 그런 의견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전 해도 보면 좀 줄어드는 추세가 있잖아요. 3월 말, 4월 초 들어서면서 이때 보통 봄방학들 몰려 있고, 또 지난 주말이 부활절이었고, 그래서 사람들 베케이션 가고 해서 주말에 오픈하우스 별로 안 하고 싶은 그런 경향이 조금 있었겠죠. 그래서 뭐 줄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지나 보면 다시 올라가는지 다음 주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펜딩은 여전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한 3 주간 계속 그 클로징이 줄었는데, 3월 말 기준으로 전 고점 3월 2 일에 있었던 276 프로퍼리 클로징 된 것보다 더 높은 숫자를 기록했죠. 아마 다음 주다 보면 이 추세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물량을 대부분 다 그 시장에서는 받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그 셀러 마켓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근데 이런 이유들을 제가 이번에 좀 분석을 하면서 왜 계속 그 이 마켓은 그 이자가 높은데도 이렇게 집값은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잠깐 다른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하나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게, 그 시중에 그 돈이 많으면 그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뭐 채권, 그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동성에 의해서 보통 그렇다고 하는데, 그 유동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통화량하고 유통속도. 유통속도라고, 그러니까 통화량이 시중에 저번에 그 코비드 이후에 그 미국의 그 미 재무부에서 돈을 많이, 그 페드에서 돈을 풀어 가지고 그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서 자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인제 통화량이 늘어나서 그 자산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통화량이 주는데 유통 속도를 좀 빨리 해 버리면 이 자산이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지금 좀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거 한번 업데이트 해 드리려고 사실은 두 번째 챕터는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인제 그 M2가 늘어나는 그 이게 M2가 그 M1이 있고 M2, M3까지 있는데, 뭐 다 상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M1은 기본적으로 그 현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M2는 그 현금에, 여기 보면 M2는 그 은행 예금, 덜 유동적인 은행 예금을 추구한, 덜 유동적이라 하면 그 여기 보면 other less liquid bank deposit, 그러니까 리퀴드 그 리퀴데이트, 그러니까 캐시화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의, 그 우리가 현금은 바로 캐시화할 수 있잖아요, 은행에서 인출을 해 버리면. 그런데 예를 들면 채권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채권은 그 바이어를 찾아야 되잖아요. 사는 사람을 찾고 시장에서 거래하고, 또 시중 이자에 따라 채권 가격이 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유동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 캐시화 시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현금보다 그 less liquid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유동성이 좀 현금보다는 조금 부족한 그런 자산들까지 포함시킨 걸 M2라고 기본적으로 하는데, 뭐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런 M2가 그런 그 채권까지 다 포함한 그런 이 현금하고 채권, 그런 게 이 속도가 빨리 움직이면 유동성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 드릴게요. 그 연준은 지금까지 금리 인상으로 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무부는 그 반대로 지금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미국 그 어 페드 여기 들어가면, M2는 코로나 때 엄청 그
유동성을 풀다가 이제 2021 년을 기점으로 이제 줄이기 시작했죠. 페드는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 M2를. 그런데 요게 연준의 역레포 오버나이트 역레포 어카운트의 밸런스인데 많이 줄었어요. 그럼 줄었다는 얘기는 이만큼 있었는데 줄었다는 이야기는 돈이 시중에 풀렸다는 이야기. 재무부가 이거 썼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뉴스 계속 났어요. 2024년 10 월에도 이런 뉴스 났어요. "반토막 난 연준 역레포 금액." 이러면서 막 여기 이만큼 있었는데 반이 줄었어요. 그게 이게 10 월이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었어요. 그리고 이게 사 오늘 난 뉴스인데 4월 2일 역레포 잔액이 뭐 반토막도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이 한때 이게 얼마 정도 있었냐 하면요. 이게 금액이 여기 나오죠. 2조 5천억 달러. 3천 조가 넘는 금액을 다 거의 다 썼어요. 600 조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빨리 그 '쓸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이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여기 역대로 맥스로 보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이거 보세요 옛날에. 이 서프라임 이후에 거의 뭐 밸런스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3천 조의 금액을 요때가 언제냐면 23년 작년 3 월 그때 실리콘밸리 뱅크럽 하는 고 시점을 기준으로 막 걔네들 거 자산 다 사주면서 캐시와 유동성 공급해 준다고 이만큼 쭉 내렸죠. 아 이때 눈치 깠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많이 쓰면서 주식 시장 계속 올라가고 뭐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막 계속 고점 갱신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유동성 이게 푼 거예요. 뭐 시간이 지났지만은 차트로 근거로 나눈 거죠. 그리고 지금에서야 인제 미국이 이제 그 재무부에서 줄이겠다. 이런 인제 국채 이런 뉴스 났어요. 이게 한경에서 나온 건데 국채 발행 4분의 1로 축소하겠다. 예 뭐 밸런스 시 보여주면서 인제 이번 분기 때 인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뭐 다 많이 써서 인제 별로 없잖아요. 여기까지 썼으니까. 그래서 지금 재무부에서는 인제 줄이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주식 막 이 변동성이 심했죠. 많이 빠졌는데 아무래도 당분간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좀 해요. 그래서 이 재무부에서 좀 밸런스 다시 좀 올려야 되고 그렇지만 음 그리고 여기 유통 속도를 보면 이게 M2의 유통 속도예요. 여기서 코로나 때 유통 속도가 엄청 떨어져서 어 그 조금 전에 제가 보여 드렸던 통화량은 증가시켜 줬죠. 통화량은 증가시켰는데 유통 속도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서 경기 부양에 나섰는데 지금은 통화량은 줄이고 있는데 속도를 엄청 늘렸어요. 여기서 이 속도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여기쯤 어디가 아닌가 싶은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90년 이후에 IT 버블이 일어나기 훨씬 전이에요. 한 이 정도의 속도고 이 정도 기울기로 지금 속도가 나왔다면 재무부에서 잠시 주춤하겠지만 아무래도 계속 올리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자를 좀 떨어뜨리면서 속도는 좀 줄이다가 다시 공급 인제 이자가 내려가면서 시중에 아무래도 통화량이 좀 늘어나면 다시 이런 스피드를 내고 좀 주식 자산 시장도 계속 상승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언제까지 아마 올 연말까지는 대선도 있고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역대로 가장 짧은 페드 의장을 했잖아요. 트럼프하고도 별로 안 친하고 뭐 이런 자꾸 업무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속도도 유통 속도도 엄청 빨라졌고 주식도 계속 올라갔고 연준의 영래포 잔고도 계속 줄면서 이 시중으로 자금이 다 유입이 됐고 뭐 이런 걸 볼 때 미국은 계속 부양을 해온 것 같아요. 우리한테 실제로 돈은 이자는 올렸지만. 그래서 제가 대략 한번 계산해 봤어요, 여기서. 재무부가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어 그 여기 보시면 이 방법을 거슬러 올라가면 일단은 아마 리보 레이시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의 금융 은행 간 금융 거래 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해석할 수 있는데 은행들이 서로 돈을 주고 단기로 오버나이트 할 때 빌릴 때 금융 거래 간 비용이에요. 그걸 이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얘들이
이거 옛날에 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잖아요. 뭐 옛날에 이렇게 서로 담합하고 여기 리보 단합 사건 2012 년에 일어나고 뭐 말 많았죠. 근데 이거 막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제가 이때 은행 금융권에 계속 있어서 이런 일이 계속 터진 거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은행들도 여러분들 집 사시고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고정이자 말고 변동이자 ARM 레이트 하잖아요. 그거 택할 때 그 만기가 되어서 변동이자가 다시 인제 끝나서 고정이자가 끝나서 변동으로 바뀔 때 리보 이거 라이벌 레이스로 은행들이 설정을 했어요. 그 아마 그때 서류 같은 거 보시면 지금은 인제 그게 바뀌어 가지고 다시 편집받고 하셨을 건데 그 이전에는 이 영국의 금융 거래 이 레이트를 이용을 해 가지고 한 몇 달 전에 고정시기가 1년 동안 뭐 아니면 6 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이자를 은행들이 매겼죠. 자기 5년 변동, 7년 변동이면 7 년이 끝났을 때 이용했던 그 이후에 어떤 기준으로 그럼 이자를 매길 건가 그게 라이보 금리였어요. 그런데 이게 막 불법도 있고 많고 이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지금도 미국이 하는 거 제가 가만히 보면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걸 인제 핑계로 "니네들 거 안 쓰겠다." 그리고 미국이 SOFR라는 이자를 만들었어요.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해 갖고 요 앞에 요걸 따 가지고 SOFR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생겼냐면 2018 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전까지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라이보 금리를 이용하다가 이제는 SOFR 레이트를 2018년 이후에는 이용하게 했죠. 근데 이것도 똑같이 그전처럼 금융 오버나이트 이자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뭐 서로 이자 주고받을 때 은행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그 이자인데 이게 페드에서 이 이자를 여기 보시면 원래 이 이자가 페드 이자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금융 거래 지네들이 막 채권 맡기고 오버나이트로 담보증권 맡기고 이자를 쓰고 할 때의 이자인데 이게 페드 이자가 더 높아요. 이게 지금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뉴욕의 Federal Reserve 단기 오버나이트 이게 오버나이트 이자인데 4월 1일 5.35% 여기 뭐 first 25 이게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평균 내면 요 정도 나온다는 게 더 많이 올려 줄 때도 있고 작게 줄 때도 있고 뭐 이래 가지고 평균 내면 5.35 근데 이게 지금 오버나이트 이자잖아요. 근데 이게 재무부에서 지네들 채권 발행할 때 4월 1일 날 이자 보면 5.39, 5.38 예 재무부 이자가 더 높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페이크잖아요. 이게 이 리 라이브 금리 옛날에 걔네들 저거 했는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있고 그다음에 마켓에 돌아다니는 이자가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버나이트로 얘들 이자가 더 낮아요. 5.35 재무부 이자는 5.38 그 0.03을 먹을 수 있죠. 얼만큼? 지네들이 뭐 예를 들면 헤지 펀드가 뭐 100억을 굴린다. 그러면 100억을 맡기고 0.03을 먹을 수 있어요. 그거 꽤 크더라고요. 제가 그냥 단순 계산을 해 봤는데. 그래서 그냥 여기 보면 페드 뉴스에 이게 페더럴 리저브에 나온 뉴스인데 3월 달에 3월 8일 날. 제가 궁금해 봤어요. 그럼 헤지 펀드 애들은 도대체 얼마 정도를 굴리냐. 317 빌리언 정도를 얘들이 인제 국채 시장에서 좀 굴리나 봐요. 이게 퍼스트 쿼터이라고 하는데 뭐 대충 이거 놓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계산을 해 봤는데 요 정도의 0.05 뭐 4 정도 소파이 레이트 대략 계산해서 요 정도 이자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레버리지 한 200번 뭐 계속 사고 팔고 갖다 맡기고 해 가지고 하면 한 34 빌리언 정도를 뭐 이렇게 그 단순 계산으로 제가 벌 수 있겠다. 크잖아요. 44조 를 버는데 그것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자만 페드에서 채권 맡기고 돈 여기 소파에서 돈 다시 담보로 맡기고 빌려 가지고 다시 채권 사고 다시 갖다 놓고 다시 또 돈 빌려 갖고 0.054% 먹으려고 이거 완전 안전자 미국 단기 채권인데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저 정돈데 근데 미국에 뭐 헤지 펀드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 대형 은행 뭐 체이스, 비오베이, 시티뱅크 뭐 다 있고 뭐 골드만삭스 뭐 다 합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얘들 여기에 이 대차 대조표에서 이만큼 준 게 그렇게 많이 쓴 거예요. 3,000조가 있었는데 지금 600조 남았으니까 거의 뭐 2,400조를 쓴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장 1년 만에.
그러니까 주식 시장하고 다른 부동산 시장 다 막 지금 날아갈 수밖에 없죠. 예.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 그 유통 속도가 빨라서 시중에 돈이 풀린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지금 잠깐 요즘 주식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잠깐 조정을 받았다가 아무래도 트럼프가 돼도 트럼프도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되면 이자 줄이겠다고. 그리고 바이든은 지금 벌써 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선거 공약으로 지금 탕감 이러면서 돈을 쓰려고 하고. 그래서 쓰는 데다가 유통 속도까지 이렇게 막 빨라지고 하면 아무래도 올해가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음 계속 뭔가 이 이 '자산 시장은 좋지 않을까?' 이자에 상관없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번 시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뭐냐 하면 미국의 그 페드 리저브에서 이자예요. 요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유통 속도고 페드 이자를 딱 하면 여기가 한국이 IMF 터졌을 때가 97 년이잖아요. 그죠? 12월 97 년. 한 요때쯤 미국이 기준금리를 여기서 요만큼 올렸다가 95 년도까지 다 올리고 그다음에 횡보하는 동안에 터졌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자를 요렇게 올렸을 때 이게 유통 속도 계속 늘어나요. 이자를 올 이자가 올라가는데도 유통 속도가 계속 빨라요. 지금처럼 그런 비슷한 흐름인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렇게 유통 속도가 빨라지다가 이자를 횡보할 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요게 이자를 다 올리고 95 년까지 이자 다 올렸어요. 95 년부터 6 년, 7년 한 2년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2-3 년이 흐르고 IMF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 한 3 년까지는 이거는 과거의 차트지만 지금도 아직도 유통 속도가 아직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쭉 올라온 상태니까. 이자가 인제 횡보를 하면 여기 유통 속도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 당분간은 그 자산 시장에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업데이트 해 드렸습니다. 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에다가 조금 실제 있는 그 숫자를 가져와서 좀 차트에서 제가 보여 드린 건데 하여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이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갈지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셔 가지고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